안녕하세요. 전주시 평생학습관 라디오 플러스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이다민입니다. 벌써 봄입니다. 봄날의 연한 푸르름은 마음마저 순화시키는 느낌이에요. 막혀있던 숨구멍이 터지는 마음 같은 이 봄날이 설레임으로 배낭여와 마주합니다. 새봄의 배낭여 새 마음으로 더욱 정성껏 여러분 곁에 다가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입니다. 할머니로부터 듣는 증조부모의 이야기, 할머니들의 이야기, 그저 옛날 이야기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밝은 밤은 이런 외할머니로부터 듣는 증조모에서 할머니, 엄마의 이야기까지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여자의 삶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주인공 지연의 인생 이야기도 같이 하는 밝은 밤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밝은 밤은 최은영 작가의 장편소설입니다. 최은영 작가는 페미니즘, 이민,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많이 다루는데요. 작가인 최은영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작가는 1984년 경기 광명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13년 작가세계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고요. 소설집 쇼코의 미소, 내게 무해한 사람, 짧은 소설 애쓰지 않아도가 있습니다. 허균 문학작가상, 김준석 문학상, 이혜조 소설문학상, 한국일보 문학상, 대산문학상, 제5회, 제8회, 제11회 젊은 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밝은 밤은 5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밝은 밤의 시작은 남편의 의도로 이혼을 한 주인공 지연이 어려서 외가가 있던 hir양으로 떠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엄마와 할머니 사이가 별로 가깝지 않은 관계로 10살 이후 조모와의 관계를 가지지 못한 지연은 아파트에서 우연히 외할머니를 만나나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할머니는 알면서도 모르는 듯 다가와 할머니임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모든 걸 떠나 hir양으로 피해왔듯 지연은 할머니와 만남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개입됨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물보다 진한 핏줄은 어느 사이 점점 가까워지고 그런 속에서 자신과 닮은 증조 할머니의 사진을 보게 되며 증조 할머니의 인생을 외할머니로부터 듣고 또 외할머니의 지난 인생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지연이 할머니를 20여 년 만에 만나는 장면입니다. 4월을 앞둔 토요일 저녁이었다. 동네를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언덕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다. 가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나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반가운 내색을 하던 분이었다. 형광 분홍색이나 은색 패딩을 입고 다니는 멋쟁이 할머니였는데 그날은 장밋빛 패딩에 샛노란 끌차를 끌고 있었다. 가볍게 묵례를 하고 걸어가려는데 할머니가 손짓했다. 오늘 사과가 싸게 나왔다고 하길래 저쪽 정거물시장 갔다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할머니가 끌차에 있는 쇼핑 바구니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더니 내게 건넸다. 먹어봐요. 꿀사과라는데. 괜찮아요. 나는 혹시 할머니가 내게 복교 활동을 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했지만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듯해서 사과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청가물 시장이라면 시청 옆에 있는 시장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거기가 제일 싸서. 우리 옆으로 스쿠터를 탄 사람들이 몇이 지나갔다. 할머니 뒤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닿은 바다가 금빛으로 빛나는 것이 보였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할머니가 말했다. 아가씨, 내 손녀랑 닮았어. 그 애를 10살 때 마지막으로 보고 못 봤어. 내 딸의 딸인데.
할머니는 거기까지 말하고 나를 가만히 바라봤다. 손녀 이름이 지연이에요. 이지연. 딸 이름은 길미선. 나는 할머니 얼굴을 들여다봤다. 할머니는 나와 우리 엄마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서울 사는 애가 여기에 내려올 일이 없잖우. 할머니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내려왔네요, 여기. 내가 말했다. 할머니는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우리는 언덕 위에 어색하게 서서 서로를 바라봤다. 할머니 얼굴에 장난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는데 나는 할머니가 처음부터 나를 알아봤다고 생각을 했다. 할머니. 내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야. 10살이 만난 뒤 20여 년 만에 만난 외할머니와 주인공 지연의 재회의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만남이지만 소설 속 두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주인공은 할머니를 만나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할머니 집에서 자신과 똑 닮은 사진 속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이 자신의 증조 할머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의 자신 같은 증조 할머니에 대해 외할머니에게 듣게 됩니다. 주인공 지연은 자신의 증조 할머니가 백정의 딸이었으며 알지도 못하는 양민의 아들 박희수의 일본군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손길을 받아들여 병든 어머니를 두고 개성으로 박희수를 따라 떠납니다. 그가 주인공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자신의 딸을 중혼시키고 본처에게 남편을 빼앗긴 딸을 못났다 가학적 비난을 쏟아냅니다. 남편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오던 증조 할머니는 딸에게 모진 말을 하는 남편에게 훈계를 합니다. 그런 증조모에게 폭력을 가하려는 아버지에게 죽어버리라 하고 증조 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죽고 맙니다. 이 내용의 본문입니다. 남자 마음 하나 잡지 못해서 빼앗겼으니 아쉬울 것도 없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그가 쏟아내는 말의 매를 맞았다. 여기서 할머니는 주인공의 외할머니입니다. 그 말 다시 하시오. 곁에 앉아있던 증조모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한 번 더 그런 말 했다가는 당신 내 손에 죽습니다. 용욱이한테 그따위 소리 할 거면 내 눈앞에서 꺼지란 말입니다.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그따위 말을 하는 게야? 내가 아니었으면 넌 기래요. 당신 없이 나 살기 어려웠을 깁니다. 내 그래 당신 고마움 모르는 사람 아니요. 내 당신 그늘 아래서 여태 별탈 없이 살았으니 길에서 내래 빗장이 돼야도 되시까? 내래 당신한테 그렇게 빚을 졌다고 어디 서방 앞에서 내가 당신한테 도망가자 했실까? 내가 당신 부모 쳐버리라고 했실까? 내가 당신 보고 혼인하자 했실까? 내 죄가 뭐인데? 백정네 딸로 태어난 게 죄라면 내 죄를 죄로 두지 그랬어요. 우리 영옥이 내 살 같은 영옥이를 쥐잡듯이 잡고 화풀이하고 이렇게 다친 아이를 말로 두들겨 팰 거면 이 꼴을 내 눈으로 보게 할 거면 내를 그냥 삼천에 내버려 두지 그랬어요. 내를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그랬어요. 내래 너가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널 단 한 번도 친 적 없다. 그게 지금 자랑입니까? 그러자 증조부가 바닥에 있던 책을 집어들어 증조모에게 던지려는 신용을 했다. 증조모가 두 팔로 머리를 감쌌을 때 할머니가 마른 입술을 열었다. 아바이, 죽어버려요. 우리 눈에 띄지 말고 죽어버리란 말입니다. 그 말에 증조부가 들고 있던 책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증조모도 할머니를 가만히 바라봤다. 할머니는 물집이 잡힌 것처럼 부은 눈으로 증조부를 쳐다봤다. 당신 돌아가셔도 내리 흘릴 눈물은 없습니다. 아바이 산소에도 걸음하지 않을 거고 내는 아바이를 잊을 겁니다. 기런이 돌아가세요. 돌아가서 우리 없는 곳에서 죽으란 말입니다.
중략. 증조부는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속초의 한 대로변에서 버스에 치여 죽었다. 중훈했던 남편을 본처에게 보내고 외할머니는 자신의 친정엄마, 주인공의 증조 할머니와 바느질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키운 딸과도 헤어지게 되고 외할머니와 엄마 사이엔 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엄마의 결혼은 마냥 행복하지만 하지는 않습니다. 평범하지 못한 엄마의 성장은 엄마만의 억압된 사고로 자식을 키우게 되고 주인공은 억압받듯 하는 성장을 합니다. 보통의 평범을 꿈꾸는 엄마는 딸의 이혼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친척에게까지 감추게 되죠. 이런 부모의 주인공은 스스로 이혼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인공과 엄마의 갈등을 표현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려고 온 거니? 내가 안 와도 된다 했잖아. 오지 말라는 말이었겠지. 엄마 마음 불편하니까. 그런 말 아니었어. 오늘 내 태도를 말하는 거야, 나는. 엄마는 누가 들을까봐 두렵다는 듯이 속삭이며 말했다. 내 태도가 뭐가 문제였는데? 따지듯이 말하는 내 목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내가 결코 질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삼촌한테 굳이 그렇게 말해야 했어? 삼촌이 나를 형수로 부르든 형수님으로 부르든 그게 뭐가 문제라고 어른을 가르치려고 들어. 이혼했어요. 그렇게 말했으면 어른들 하시는 말씀 잘 들어야지. 어른들 앞에서 고개 똑바로 들고서. 고개는 똑바로 드는 거야, 엄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여야 돼? 너 예전엔 안 이랬잖아. 어른들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할 줄도 알았지. 무슨 예의? 아, 역 같은 소리 들어도 입 다물고 앉아있는 거? 그게 예의라는 건가? 예의가 없는 건 아빠 가족들이었어. 정신 차려, 엄마. 형수로 부르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삼촌이 지금껏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데 엄만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 말 가려서 해. 엄마가 말 가려서 하라고 말했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엄마 시어머니랑 시동생이었어. 엄마는 어둠 속에서 헛웃음을 지었다. 희령 가고 나서부터 너 변한 것 같아. 네 할머니가 너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꼭 네 원수인 것처럼 대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 하나하나 맞서면서 살 수는 없어, 지연아. 그냥 피하면 돼. 그게 지혜로운 거야. 난 피했어. 엄마,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 내가 무슨 기분인지도 모르게 됐어. 눈물은 줄줄 흐르는데 가슴은 텅 비어서 아무 느낌도 없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피하는 게 너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말이야. 날 때리는데 가만히 맞고만 있는 게 날 보호하는 거야? 맞서다 2대, 3대 맞을 거, 이기지도 못할 거 그냥 한 대 맞고 끝나면 되는 거야.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엄마가 어떻게 알아? 엄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착하게 살아라. 말 곱게 해라. 울지 마라. 말 대답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난 내가 화가 나도 슬퍼도 죄책감이 들어. 감정이 소화가 안 되니까 쓰레기 던지듯이 마음에 던져버리는 거야. 그때그때 못 치워서 마음이 쓰레기통이 됐어. 더럽고 냄새나고 치울 수도 없는 쓰레기가 가득 쌓였어.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감정이 있어. 눈물이 관자놀이를 따라 귓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조용히 흐느꼈다. 그랬니? 그랬구나. 나도 마음이 아프다. 아주 단순한 말로라도 엄마가 내게 공감해 주기를 나는 기대했을까. 많이 취한 것 같다. 쉬고 내일 보자. 엄마는 괴로운 나, 슬픈 나와는 함께하려 하지 않았지. 단 한순간도. 나는 익숙한 분노를 느꼈다. 이렇게 4대에 걸친 여자의 일생이 하나이듯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은 다소 무거운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곳곳이 한숨과 고개의 끄덕임이 있습니다. 밝은 밤은 여자의 일생이다 말하고 싶네요. 하루에 하루가 더해져 나의 인생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지요. 어제는 오늘의 거울이고 오늘은 내일의 거울이 될 우리들의 시간이 아름다운 역사이기를 바랍니다. 전주시 평성학관 라디오 플러스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 오늘은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같이 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